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또 사무실과 매장, 또 빌딩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이 지역 감염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추이도 좀처럼 줄지 않는 그런 분위기죠. 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노진섭 시사저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수도권 코로나19 상황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노진섭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그 굵직한 확진 사례들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예, 이제 뭐 확진 사례는 너무 많아서 그걸 정리하기는 좀 부담이 되고요. 네. 굵직한 그 5가지 소식이 있어서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수도권에서 나온 그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거는 뭐 저번 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제주도까지 퍼졌죠. 그리고 부산에서는 또 러시아 선박에 의해서 또 감염자가 또 생기기도 그렇죠. 했고요. 네. 이제 뭐 전국 확산은 뭐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사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규 확진자가 지금 30명에서 60명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는 이제 짧게는 올 여름에 휴가철에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이제 교류가 있어서 이제 얼마나 또 퍼질 것이냐 하는 거 하고요. 좀 길게 보면 올 겨울철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름철이니까 바이러스가 조금 잦아드는 그런 특성도 우리가 누리고 있겠지만 겨울이 그러겠네요. 되면 이제 또 어떻게 얼마나 퍼질 것이냐. 그래서 전문가들은 9월 중순부터 아마 그 겨울철 그 확산 조짐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수도권 발생 그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라고 이렇게 가끔 보도가 나오는데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7월 들어서 계속 두 자릿수였습니다. 한 자리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일부에서 한 자리라고 이렇게 보도하는 거는 아마 해외 유입을 빼고 그거 제외하고 지역 발생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축소 보도해가지고 마치 코로나19가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좀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수도권에서는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또 그 서울 강서구 소재 요양시설에서도 지금 또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내과에서도 나왔고요. 이제 뭐 병원 뭐 가릴 것 없이 다 나오고 있어서 조금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해외 유입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루에 발생하는 환자의 뭐 반수 이상이 지금 해외 유입이 되고 다섯 번째는 이제 공공시설의 문을 연다 그래요.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어제부터 문을 열었는데요. 네. 사실 이런 데는 고위험 시설은 아니니까 열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리만 잘 뛰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고위험 시설이 문제인데 고위험 시설은 이제까지 문 닫은 적이 없죠. 네. 그래서 사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그 방역이 더 필요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정책적으로는 지금 통제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슬아슬한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부가 그 소모임 금지 같은 거 이제 이런 행정 조치를 해제를 하는 방안을 또 뭐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건 좀 또 너무 또 일찍 해제되는 거 아닌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소모임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활동은 거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얼마 전에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교회에서는 뭐 방역 이렇게 완벽하게 준수하고 마스크 썼기 때문에 뭐 추가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는 교회 측이 할 게 아니라 조사 당국인 방역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죠. 방역 당국이 그런 여부를 가늠을 하고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는 대응인 것 같고요. 예. 그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면은 뭐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면 인사도 하고 말도 섞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오히려 카페나 식당에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카페나 식당에서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또 그렇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찬송가도 불러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라서
교회가 사실 조금 더 위험스럽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소모임 같은 거를 하지 말라고 금지했었죠. 네. 수련회나 뭐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러다가 네. 또 안 좋은 또 소식들이 들릴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해제하더라도 해야 될 텐데 그냥 풀었다가 잠궜다 풀었다 잠궜다 이게 반복되는 정도라서 많은 국민들은 좀 두려운 것이 사실이죠. 자,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으로 이제 그 형성된 항체의 수명이 길어야 3개월이라는 그런 새로운 연구 결과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심할수록 항체 수치가 높아지고 오래 지속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가볍게 앓고 지나간 환자는 코로나에 또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마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에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네. 증상이 심한 사람보다 가벼운 사람이 더 재감염이 잘 된다. 아직은 그렇게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지금 백신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영국에서 최근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1,000명 이상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백신을 했는데 전체에서 항체가 형성이 됐고요. 미국과 독일 합작 연구에서도 지금 항체가 형성된 그런 하여튼 백신 쪽에서는 지금 항체가 형성됐다는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최근 나온 자료들을 쭉 보면 한 2개월에서 3개월쯤 되면 항체값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유효하냐,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 있을 텐데요. 항체 반응이 좀 약해져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세포,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세포나 B세포.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감염 증상이 아주 가볍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아직 얘기하기는 좀 이르고요. 물론 이제 3개월이나 6개월 또 1년 후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항체가 일단 형성이 됐고 한 2개월, 3개월은 간다.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늘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연구자들이 좀 더 고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면 한 1년 안에는 백신을 우리가 구경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만 이게 아직 1상, 2상이기 때문에 3상 시험이 아직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대규모 한 시험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 변이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설들도 많더라고요. 걱정도 많고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만일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이상하게 해버리면 백신이 무용지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 변이가 전염이 잘 되는 쪽으로 변이한 거는 맞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복제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산이 빨라진 건데 여름철에도 이렇게 확산이 빨라진 이유가 이제 그 변이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만일에 얘가 다른 쪽으로 변이를 하면 백신이 듣지 않는 그런 쪽으로 변이를 해버리면 이게 좀 난감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심각해지는 거죠, 또. 바이러스가 지금 독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독성이 강한 쪽으로 또 변이를 또 하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거 우리가 변이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참 노 기자님. 네. 우리는 언제쯤 노 기자님하고 기분 좋게 좋은 소식으로 좋은 대화를 나눌지 그런 날이 오긴 오겠죠?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노진섭 시사저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했고요.